예, 사회보장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에서 나왔는데요. 뭐 이거 읽어보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간다운 생활을 사회가 즉 국가가 우리가 보장하는 제도를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라고 정의 내릴 수 있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의료가 될 수도 있고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실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노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재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사회가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것을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사회보장 기능 보세요. 요거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최저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가로 보자면은 국민 경제의 성장, 경제의 변동을 완화시켜주는 우리 어떤 충격에 의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겠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국민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 전체를 통합, 연합시킬 수 있겠죠. 예,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종류, 여기 이미 출제가 여러 번 됐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종류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기서 사회보장 종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국은 다르고 미국도 다르겠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종류를 보자면 그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뭐 체계라고 볼 수 있죠. 사회보장 체계. 우리가 크게 우리나라는 세계의 제도가 가장 주된 제도예요. 우리 가장 주된 제도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여러분들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제도거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인데 앞에 사회자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민간보험은 다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방식으로 대부분 보장을 하고 있고 가장 주된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국민들이 다 이 사회보험에 의해서 사회보장 생활을 보장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내야 되죠. 능력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계층도 있잖아요. 이런 국가가 정한 일정선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조세로 지원하는 것을 공적 우리가 구조다 또는 공공부조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가장 주된 제도고 2대 제도는 이렇게 해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가 있는 거냐면 기타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우리의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주된 제도가 사회보험이다. 2대 장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그러면 얘까지 놓으시면 돼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험 문제는 이 사회보험이 제일 많이 나올 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적부조겠죠. 2대 장치니까. 요거는 아직까지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요 사회보험하고 공적부조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러면 요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어떤 게 있는가? 종류 보자면 여러분들 요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교재 그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 체계에 그래서 요 사회보험에서 우리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뭐래? 산재보험이라던가 그 다음에 연금보험, 국민연금이라던가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고용보험, 실업보험이라고도 그러죠. 실업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주된 장치가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이라던가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소득에도 들어가고 의료에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산업재해 났을 때 치료도 해주거니와 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기초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은 양쪽에 다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더 하나 집어넣자면은 우리나라 2007년도에 통과해서 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4대 사회보험 그러면은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여기까지 드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실시한 장교양보험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회보험 종류는 이게 있고요. 공적부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가가 일정선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득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생활보호라고도 하지만 지금은 용어를 기초생활보장이라고 그래요. 기초생활보장. 그래서 예, 기초생활보장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예전에 의료보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료급여라고 그럽니다. 의료급여. 이게 주된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많이 안 나온다 그랬죠. 사회복지 서비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여기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복지시설이라던가 복지기관이라던가 이런 데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여기쯤 해당되는 거예요. 많이 안 나오니까 요거는 일단은 빼고 보셔도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둘을 비교하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주체가 이 사회보험은 국가죠. 국가 또는 정부인 거예요. 정부가 주체인 거고 이 공적부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체가 되는 공적부조 제도도 있고 지방이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 대상을 보자면은 여러분들 사회보험은 능력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대상이에요. 국민 모두가 대상이는 거죠. 그래서 국민 모두가 대상인 거고 공적부조는 국민 모두가 대상이 아니겠죠. 국민 중에서도 요거는 일정 선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일정 기준에 해당돼야 됩니다. 일정 기준 해당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을 실시하려면은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요 사회보장 재원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부담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은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하는 거예요. 보험료. 그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을 하는 거죠. 보험료라고도 하고 국민들이 기여한다고 그래서 기여금이라고도 그러죠. 기여금이고요. 요 공적부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가 걷어들인 세금, 조세로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는 것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사회보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다루고 이제 의료보장 제도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넘기셔서 의료보장 제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의료보장 사회보장이 큰 거예요? 의료보장이 큰 거예요? 사회보장이 큰 거죠. 사회보장 안에 소득을 보장하는 게 있고 의료를 보장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도 의료에 관해서 보장하는 것을 의료보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의료보장 제도에는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이 있는 거고 공적 부조 방식의 의료보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장치가 건강보험이에요. 정식 명칭은 국민건강보험이죠. 국민건강보험. 그래서 건강보험이 가장 주된 장치. 그 다음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들어갈 거고 그죠? 산업재가 났을 때 산재보험에 의해서 의료를 보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적인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양 위주로 급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요건 단기적인 질병, 요거는 장기적인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는 사회보험 방식. 요거는 우리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적 부조 방식에 들어가는 것이 의료 급여라고 그랬죠. 급여라는 것. 다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주로 다루냐면 그 의료보장 제도이긴 한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산업보건에서 요 산재보험을 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요것도 최근에 실시됐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로 나오는데 요 건강보험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규제 의료보장 제도에서는 요걸 다 다루지 않았고
중점적인 요 사회보험 방식인 요 건강보험하고 공적부조 방식인 의료급여 요렇게 위주 다루고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게 가장 주된 장치다 보니까 요게 주로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출문제들이 있거든요. 요게 나올 때 건강보험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풀어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보강할 거고요. 요 의료급여는 얘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등장하기도 한다더라. 이렇게 요거는 산업보건할 때 다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교재 봅시다. 우리가 의료보장 제도는 그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로 보자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중에 가장 주된 장치가 뭐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 가장 주된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의료보장이라는 것이 의료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의료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가 개입을 해서 보장을 하는가? 의료보장제도에 의료보장제도를 통해서 개입해야 되는 이유가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재정을 보호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장을 실시하지 않으면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간의 의료 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크겠죠. 이 차이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의료 서비스의 균등 분배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사업이 꼭 필요할 때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건의료 사업 효과의 극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꼭 필요할 때 다 이용하려면은 의료비가 너무 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료비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의료보장제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의료보장제도의 목표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 우리가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러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가? 유형 보도록 하죠. 여기도 출제 거기 뭐 별표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미 출제가 여러 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됐었구나. 이렇게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데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은 요 의료보장 어디 그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의료보장 유형 이렇게 쓰시고 메모해 두세요. 의료보장 유형 유형을 여러분들 OECD 기구에서는 경제개발기구에서는 그 의료보장의 유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사회보험 방식, 사회보험 방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가 그 국민 건강 보험 방식이라고 그래요. 건강보험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 내셔널 인슈런스 NH 그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그래서 약자로 NHI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 건강 서비스 국민 건강이 아니라 국민 보건 예, 보건 서비스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내셔널 서비스 헬스 서비스 방식 그래서 NHS 방식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요 사회보험 방식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주로 보장한다는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보험에 가입돼야 되는 거죠.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해서 보장받는 방식. 요거는 국가가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을 NHS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여기에 속하죠. 영국 같은 나라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방식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 집중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소개되지 않았지만 OECD에서는 NHI, NHS, 그 다음에 민간보험 방식 이렇게 구분했어요. 민간보험, 사보험이죠. 사보험, 우리 CMS 방식. 그래서 요거 미국이 대표적으로 속합니다. 미국은 대부분 능력에 맞게끔 민간보험 가입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OECD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는 거 알아주시고 의료보장 분류할 때 그러면 OECD만 분류 방법이 있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테리스라는 학자는 어떻게 불렸냐면, 요 NHI, 요거 똑같고요. NHS 방식, 요거 똑같아요. 그죠? 요거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 방식으로 보장, 요거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똑같은 거고, 근데 요 민간보험 방식, OECD에서 민간보험 방식은 우리가 개인보험을 이용하도록 하는 우리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테리스는 이런 나라를 뭐로 분류했냐면 민간보험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보험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람은 노인이나 극빈층입니다. 노인이나 극빈층만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테리스는 미국 같은 나라를 뭐로 봤냐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외되는 대상만 우리가 국가가 보장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공적 부조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공적 부조.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일정선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부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부조 방식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OECD는 NHI, NHS 민간보험 이렇게, 그다음에 테리스는 NHI, NHS 공적 부조. 공적 부조 방식이 우리 민간보험을 취하는 나라를 의미한다더라.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이 민간보험 이용한다 해서 OECD에서는 민간보험 방식이라 그랬고요. 테리스는 민간보험을 실시하는 나라는 소외된 사람, 아주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해서 공적 보조 방식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NHI에 속하기 때문에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거 위주로 알아주시고, 이게 나올 때는 뭐하고 비교 대상이냐면 뭐 이건 공식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뭐에 비해서 이렇다, 이렇게 보통 이론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이 NHI 방식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NHS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렇게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얘하고 보통, 요게 나오면 요거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NHI 방식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방식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유형은 요걸 얘기한다는 거 이미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재 봅시다. 사회보험 방식, 즉 NHI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NHI 방식은 의료비를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낸 것을 재원 마련해서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빈 공간에다 쓰시자면은, 그러면 이 NHI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요 NHI 방식 취하는 나라는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보장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식을 취한 경우에는 제공하는 경우도 민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NHI 방식을 취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아주 적습니다. 근데 민간기관이 많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민간기관이 많다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의 원리가 1차적으로는 국민이 보험료, 그러니까 1차 책임은 국민에게 있는 거고 2차적인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장점은 여러분들 요 NHI 방식 같은 경우에는 1차 책임이 국민에게 있고 2차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 그래서 의료비에 대한 것을 보험료를 국민이 내야 되고요. 제공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이용할 때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기관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러면은 NHI에서는 민간기관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기관은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로 제공될 거고요. 치료 서비스가 서로 경쟁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의료의 질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은 우리의 치료 서비스의 수준이 아주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 이 NHI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우리의 단점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아주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고, 또 취약계층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 기능으로 취약으로 보험 재정이 불안하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는 왜 의료비가 취약하냐면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민간기관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치료 수준이 높아지는 건 장점이지만 치료가 발달할수록 의료비는 급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도 의료비에 대한 기능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 일본,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이러이런 나라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예, 다시 NHI의 장점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다. 단점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의료비가 너무 급상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NHS, 우리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은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국가가 무료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반대겠죠.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거든요. 공공이 아주 많겠고 민간기관이 아주 적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반대입니다. 그러면 요 국민보건 서비스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공공기관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의료비 증가가 빠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동등하게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여러분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 머릿수라던가 봉급으로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기술을 계속 개발하지 않죠. 최첨단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NHS 방식은 의료의 질이 우리가 떨어질 가능성 또는 빨리 향상되지 않는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HS는 의료비에 대한 비용을 다 조세로 충당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복지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겠죠. 여기서는 장점이 의료의 질이 높다, 단점은 의료비가 빨리 올라간다. 여기서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의 질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단점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스웨덴,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건 문제 많이 나오고요. 특히 우리나라 방식이 많이 나오니까 요 잘 알아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의료보장제도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 공적부조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보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게 이게 주된 방식. 우리나라는 이 사회보험 방식이 주된 방식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요거라고 그랬죠.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공적부조 방식은 국가가 정한 선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주된 방식이고 요거는 아주 일부 소외된 사람, 국가가 정한 선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가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로 요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 요렇게를 우리가 주로 살펴볼 거예요. 건강보험제도 보도록 하죠. 건강보험은 뭐 질병이나 부상이나 분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이거를 국가가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거를 국가가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우리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공단에서 지불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이 강제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들고 싶은 사람 들고 말고 싶은 사람 말고 이러면 안 되죠. 법에 의해서 강제 가입, 일정 요건이 되면 무조건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내되 차등 부담이에요. 차등 부담.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에는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사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험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험료라는 게 있고요. 보험료. 여러분들 보험료는 대상자가 운영주체, 주체에게 기여하는 거를 보험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 보험 주체가 객체에게 지불하는 것을 보험급여라고 그러는 거죠. 보험급여. 여러분들 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잖아요.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 낼 때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차등기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등기여.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낼 때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의료보험료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근데 받을 때는 어떠냐? 받을 때는 내가 보험료를 얼마 냈든 상관없어요.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했거나 분만할 때는 받는 서비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균등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등급여. 낼 땐 다른데 받을 땐 똑같아.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사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보험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보험료는 소득 수준하고 관계없어요. 내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균등기여 우리가 균등기여예요. 기여. 그래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냅니다. 근데 받을 때는 어떠냐? 낸 거에 따라서 받을 때가 달라요. 그래서 받을 때는 차등급여인 거예요. 차등급여.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교재 요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진 않았는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보험료나 보험급여에서의 성격이 좀 다르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낼 때는 차등부담, 받을 때는 어떻대요? 보험급여는 균등수예요. 균등급여라는 거죠. 균등급여. 받을 땐 똑같다는 것. 그 다음에 보험료가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강제 가입되고 우리가 소득을 받기 전에 미리 뛰어가죠. 그래서 강제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보험은 단기적인 질병이나 부상, 분만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장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요걸 적용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그래서 건강보험은 단기적인 질병이나 부상이나 분만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특징 우리가 살펴봤고요. 거기 참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 국민건강보험을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이에요.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아주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병 부상에 대해서 예방진단 치료 재활 그 다음에 출산 사망 그 다음에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뭐뭐뭐에 대해서 급여 실시하는가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도 향상,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법 1조거든요. 1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한 목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목적, 뭐뭐뭐에 대해서 급여하는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요거 짚어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면서 단계별 의료 전달 체계를 마련한 이유에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실시하면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을 실시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앞에서 우리나라 강제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이 실시된 것이 77년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것이 89년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12년 정도를 거쳐가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연이 됐거든요. 이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그 의료보험에 의해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서비스를 받는데 우리가 의료보험이 전 국민이 다 해당되니까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을 마련했어요. 의료 전달 체계. 그래서 89년도에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건강보험자는 2단계로 건강보험자 같은 경우는 종합전문 요양기관, 우리가 대형 종합병원 뺀 나머지는 1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의뢰서를 가지고 종합전문 요양기관 2단계 가고요. 의료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차, 2차, 3차 이렇게 3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전달체계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료 서비스를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의료 서비스 남용을 방지해서 의료비를 억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의료비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의료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를 억제해서 의료비를 좀 절감해보자.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이 89년도 이후부터는 실시됐다더라. 이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2000년도, 여러분들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의약분업이라는 것도 실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처방은 의사가 하고, 그 다음에 조제는 약사가 하고, 이렇게 의약분업이 실시하기 전에는 처방과 조제가 다 병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2000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면서부터는 의약분업이라는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게 의료전달 체계에 실시된 해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치료 서비스 제공할 때 처방과 조제를 분리한다는 의약분업 제도가 우리가 도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의약분업제도 같은 경우에는 처방권과 조제권을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각자의 고유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제도죠. 그래서 왜 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됐냐면 우리가 의약품 오남용도 방지하고 또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약제비도 절감하니까 국가로 보자면 의료비도 줄일 수 있고요. 환자는 의사에서 처방 좀 받아서 약국에 가서 조제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알 권리도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병원하고 제약회사하고 비정상적인 유통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정상하게 한 목적. 우리가 리베이트 이런 비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질병이나 부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89년도부터는 치료 서비스 제공할 때도 단계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는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의약분업 제도를 더 도입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의약분업 제도에다가 더 추가하자면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이후에 도입한 의약분업 제도는 일단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강제분업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완전 분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더라.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이 강제분업, 완전분업 형태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의료보장제도에 연역해서 나 있죠. 요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보시면은 요 의료보장제도의 연역,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죠.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에서 연도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서 연도 외우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연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63년도에 의료보험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어요. 의료보험법 제정해서 나왔는데 옆에다가 가로치시고 임의 방식 이렇게 쓰세요. 임의 방식. 63년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은 우리가 임의 방식 들고 싶은 사람 들도록 하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임의 방식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강제보험 방식이 77년도. 우리 77년도에 꼭 알아주셔야 돼요. 강제 의료보험 방식이 77년도에 시행됐다더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은 강제보험 방식의 의료보험법이 통과된 거는 76년도입니다. 6년도에 통과돼서 77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77년도에 강제보험 방식이 실행됐다더라. 우리가 누가 첫 대상이 됐냐면 500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안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중에서 우리가 첫 대상은 직장인입니다. 직장 의료보험이 강제보험 방식의 처음 대상이 됐던 게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직장 의료보험이 이제 77년도에 시행이 된 거고요. 안정된 사업장부터 시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79년도에 공무원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험이 실시됐어요. 우리가 줄여서 공교 의료보험이에요. 공무원하고 교직원 의료보험이 79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88년도
1988년도에 농어촌 주민 대상의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지역 의료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이 88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농어촌 주민 대상으로 시행이 됐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보험은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지역 주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대됐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89년도에 오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여기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89년도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됐다더라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2000년도에 오면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다는 것. 우리 예전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 공개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이렇게 실시되던 것이 이게 합쳐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합쳐져서 운영관리가 실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따로따로 운영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곳에서 통합해서 운영관리 실시합니다. 예, 결국은 우리나라 2000년도 그러면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됐다. 그 다음에 조합 방식에서 통합 방식으로 바뀌었구나. 이거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의약분업도 언제 시행됐다 그랬냐면 2000년도에 시행됐다 그랬죠. 의약분업이 실시됐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2000년도 그러면 그 정도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아두실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 의료보장 중에서도 우리가 사회보험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의료급여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 공적부조 방식의 의료급여. 여러분들 이 공적부조 방식의 의료급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1종과 2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1종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중에서도 우리 1종 대상자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대상자 중에 우리가 그 1종 대상자 그 밖에 국가유공자라던가 인간문화재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서 그 남한으로 귀순한 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1종에 해당돼요. 그래서 1종 해당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요. 2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1종에 들어가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보통 2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아주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가 있는데 1종 대상자 같은 경우는 입원이나 의료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해요. 본인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근데 2종 대상 같은 경우는 2종 대상은 외래 진료할 때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예, 거기 우리 교재에 1,500원 해서 나왔는데 이건 해마다 조정이 되니까 우리가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외래 진료할 때 소액을 본인이 내도록 돼 있다는 거죠. 소액. 근데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액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액제. 그래,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요. 근데 입원에 대해서는 거기 우리 교재에 20%라고 그랬는데 요거 지우셔야 돼요. 10%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건강보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입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20%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은 입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없고 2종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의 딱 절반만 본인 부담금을 합니다. 요 건강보험 대상자가 본인이 20% 부담하니까 요 2종 대상자는 10%만 부담하는 거야. 건강보험에 50% 부담한다 이렇게도 맞는 거고 또는 입원료에 대해서 10% 본인 부담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0%가 아니라 10%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래요. 수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의료급여 대상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적부조 방식이 의료급여인 거고요. 미국으로 따지면은 이 의료급여쯤에 해당되는 게 우리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제도가 우리나라의 의료급여하고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메디케어는 노령을 대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와 거의 비슷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의료비 지불제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의료 보장제도 살펴봤는데 사회보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요거 중심으로, 그죠? 공적 보조 방식으로는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문제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중점적으로 봤고, 요 의료급여제도는 우리가 원래 공적 보조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 제도인데요. 근데 의료납력을 받기 위해서 1종은 무료로 시행되지만 2종은 의뢰는 소액 본인이 내야 되고, 이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자의 절반만 본인이 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예. 요 의료비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돼서 요 의료비 지불 제도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갑니다.